제가 어저께랑 엊그저께는 완전히 못했죠, 공부를. 한국사 공부를 완전히 못했죠.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기가 좀 한국사 공부를 할 시간과 정신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호 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문호 개방,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전까지 어딜 배웠냐면 통상수급 교부 정책을 하는 행성대원군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그땐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조성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였죠. 서양이 세력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대응. 그래서 청나라 때는 어떻게 하고 일본에는 어떻게 했고 조선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막 나오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어요. 안돼, 나 공부했는데 이거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된다고. 청나라 아편전쟁, 난징조약. 그래서 청나라랑 중체 서양 같은 거 양모운동했고 메이지 유신 무대로 반법 자방도 했고 일본은 미일와친 조약 체결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했고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후에 고종이 친정에 나선 뒤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가보 LL 계약 등을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흥선대원군 전이 세도정치잖아요. 세도정치랑 삼정이 물론 좀 폐단시키고 그런 거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복습해도 되냐고요? 다행히 기억이 납니다. 병인양요에서 제가 많이 헷갈렸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은 문수상성에서 한성군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항전했던 그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프랑스랑 싸웠던 건데 프랑스군은 천주교 금지 여론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네, 이제 우리는 문호 개방을 합니다. 결국 문호 개방을 하죠. 그리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떤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하고요. 개항과 서양 열강에 대한 문호 개방입니다. 조선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배경은 이래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조선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척합의를 세워 오히려 배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시키죠. 그리고 일본이 갑자기 와가지고 문호 개방을 요구합니다. 일본에서 정안론이 대두되죠. 바로 정안론은 조선을 침략하자입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계기 윤유호 사건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 일본 수호 조교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결국에 맺는데 계기는 윤유호 사건입니다. 윤유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은 윤유호를 강화도에 파견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을 개항하고자 했습니다. 윤유호는 일본인이었네요. 운유호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조선이 자주금을 규정하고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하며 해안 측량권을 허용하고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외법권을 인정합니다.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싸우면 한국에서 각자 처리하거나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일본에서 재판 내리는 거예요. 성격,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하필 일본이랑 맺은 건데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 부속 조약으로는 조일수, 조규부록,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사용과 일본인 거류지 등을 규정합니다. 조일무역규칙은 양국의 수출입을 규정하고 일본 선박의 항세면제 등을 규정합니다. 조일무역규칙 조인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죠. 조일무역규칙 양국의 수출입을 규정하고 일본 선박의 항세면제 조일무역규칙 조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허용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 조미수호 통상조약 배경은 이래요.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 책락을 유포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또 맺긴 했네요.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온 조선 책략 유포 청해 알선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 청해 알선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이죠. 내용은 영사재판권, 여기서 또 치해법권이 인정되고요. 최애국 대우, 거중조정, 관세 불가 등을 규정합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자 또 이것도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선 책략이 무엇인가? 조선이란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에 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할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워지면 중국과 일본의 양세가 날로 급박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침략하려고 한다면 필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조선 책략은 청해 외교관 황준원이 지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만소 송지학 등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보수적 유생들은 정부의 개화정책과 서양의 수교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타 서양 열강과 수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합니다.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는 불평등 조약 체결했습니다. 최애국 대우가 무엇이냐면 조약을 맺은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 해당 국가도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조선은 1875년에 발생한 윤여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무엇을 체결하였을까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준원이 지은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아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통상조약에서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것은 최애국 대우 맞습니다. 그럼 개화정책을 추진해 볼게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 그리고 외교사절과 사찰단을 파견합니다. 먼저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통리기무 아문 설치 통리기무 아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군사제도 개편합니다. 신식구대인 별기군은 조선 후기 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도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장교를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시행합니다. 별기군은 정부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1881년에 창설한 신식군대입니다.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었죠. 구식군대인 오군영을 이영으로 바꿨습니다.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근대시설 설치합니다. 기기창, 방문국, 전왕국, 우정총국입니다. 우정총국은 우체국이고요. 전왕국은 화폐 발행하는 곳, 방문국은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기기창은 근대식 무기 제조하는 곳이고요. 외교사절과 사찰단의 파견. 사절단은 4개예요. 외교사절,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인데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공식적 외교사절단으로 파견합니다. 일본으로 파견한 게 바로 수신사였죠.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제1차에는 김기수, 제2차에는 김홍집을 파견했습니다. 조사 시찰단은 근대 문물 시찰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목적이었고요.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 때문에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박정양, 어유진, 요로 구성되고 시찰 후 보고서 작성.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청의 영선사입니다. 영선사는 청으로 간 사람들인데요.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을 습득하고 그러니까 무기 제조와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김윤식이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인솔하고 귀국 후 기기창을 설치하길 주도합니다. 영선사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군사훈련법 등을 습득 목적으로 파견 김윤식이 유학생과 기술자를 인솔 귀국 후 기기창 설치 주도. 그래서 기기창이 만들어집니다. 보빙사 미국과 수교 후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파견했습니다. 미국과 수교한 후에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파견합니다. 민영이 홍영식, 유길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유럽을 거쳐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건 보빙사, 영선사는 청으로 간 거, 조사시찰단 수신사는 일본으로 간 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위정척사 1860년대 서양 열강이 통상을 요구합니다. 활동은 당연히 통상 반대하고 척화 주전운을 주장합니다. 이양로, 기정진 등이 있고요.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개양 반대운동 전개했고 외양일체론 주장입니다. 외양일체론이 뭐냐면 최혁현이라는 사람이 강화도 조약 체결 시기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양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개양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체결 개양을 반대한 게 외양일체론인데 왜 이름은 외랑 양이 외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서양이 한 통속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겠지. 근데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있었으니까. 최익현 등이 주 인물이고 왜 익현 하면 안 돼. 익현 강화도 조약 익현 하면 안 돼. 이런 느낌.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조선 쟁략 유포.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조선 책략도 유포하고요.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펼치고요.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자 조선 책략을 유포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 조선 책략을 유포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조선 책략이 뭐였죠? 조선 청의 외교관이 쓴 건데 조선은 문 열어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개화정책 반대운동 전개됐고 당연히 미국과의 수교에 반대합니다. 영남만이소, 이만손, 홍제학 등. 영남만이소는 뭐냐면 이만손 등 영남지방 유상들이 김홍집에 들여온 조선책략 유포와 미국 일본에서 가져왔구나. 왜냐면 김홍집이 수신사거든요.
미국과의 수교 움직임을 반대하여 1881년 만인소를 올렸다. 아하, 영남 만인소가 아까 여기 보면은 조선 책략 부분에 보면 조미수 통성지역이 체결되는데 이만선 홍제학 등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보수적 유생들은 정부의 개혁 정책과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반대했던 분들인 것 같고 이만선 홍제학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 을미사변이 발생합니다. 을미개혁 시기 단발령이 공포돼요. 항일일병운동 전개. 을미사변 발생. 을미개혁 시기 단발령이 공포. 항일의병운동 전개. 노인석, 이소웅 등. 황준환의 책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전하에게도 올리고 조정바늘에도 드러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 조목에 대한 그의 논변은 우리의 마음과도 부합됩니다. 서양 사람이 중국에 거주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다 사학을 믿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엄청 지난번 영남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답서에 시를 물리치고 정을 지키는 것은 병인년, 신민년 일을 얼급할 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각종 정무를 직접 다스린 후에 하루라도 척사위정에 정명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박의 무리들은 잡아서 처단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비답과 전규가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후세의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이에 대한 설명은 홍제학, 이만손 등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이에 반발하여 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근데 저는 이분들 홍제학, 이만손들 처형당했대요. 특히 강원도 유생 홍제학은 고종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만언 척사소를 올려 처형당이다 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문호를 닫으려 그래? 자기네들 혼자 그런 생활을 할 거야? 진짜. 여기 어떤 임금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하루빨리 문호를 개방했어야지. 조선 정부는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하고 5군을 이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창은 청해 근대식 무기 제거조법과 군사훈련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파견됐으며 귀국 후 기기창이 설치되었는데 영향을 미쳤다. 오잉? 누가 파견되었냐고? 청해 영선사 이항로, 체역휘연, 이난손 등은 조선의 정통 질서를 유지하고 천주교 등 서양 문물을 배척하기 위해 이정척사운동 위정척사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선생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일단 배척한다는 건 알겠어.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 첫 번째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모군란입니다. 별기군 이야기죠. 이모군란은 배경은 신식군대인 별기군들이 창성되면서 구식군들의 차별이 일어납니다. 전개 99년의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해 민중의 생활이 약화됩니다. 전개는 이래요. 99년의 봉기, 도시빈민 합세. 일본 공사관과 궁궐 습격. 구식군인의 봉기, 도시빈민 합세. 일본 공사관과 궁궐의 습격.
99년들이 봉기하고 또 도시 민민들도 합세합니다. 일본 공사관하고 공교월 등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는 피신하죠.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합니다. 별기군 폐지시켜버리고요. 오군영 다시 부활시키고 속리기마문 폐지시켜버리고 개화 정책을 완전히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청군이 개입합니다. 군란을 진압하고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 민씨 세력의 재집권. 민씨 세력이 다시 재집권합니다. 친청 정권이 수립되죠. 결과 우리가 이거 대합해줬으니까 우리 청나라가 니네 군란 진압해줬잖아 하면서 청의 내정 간섭. 청군이 조선에 와서 삽니다. 에휴, 청이 조선에 마건상과 묘란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합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재물포 조약도 체결되고요. 조선과 청 사이에 조천 상미 수령무역 장정 체결됩니다. 재물포 조약. 이모곤란의 결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공사관의 경비원이 주동하게 되었다. 이모곤란의 전개와 흥성대원군의 재집권. 이모년 6월 9일 6월 9일 항성의 영군들은 큰 소란을 피웠다. 그것은 오군영의 병사들도 종종 끼니를 걸러 급기야 오군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선해청 당상관 민겸을 하이니 선해청 석고를 대하고 이게 별을 쌀을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막 모래랑 겨랑 막 섞여가지고 아주 군사들이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 여기 제 생일이 있어요. 이모년 6월 10일 6월 10일은 제 생일이에요. 이모년 6월 10일 흥성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흥성대원군은 기무아문과 무의 양령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한 날이 바로 6월 10일입니다. 1873년 내하야한 흥성대원군은 이모곤란을 계기로 재집권하고요. 각종 개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청이 개입해요. 흥성대원군 청을 납치해갖고 민씨 정권이 다시 집권합니다. 개화파의 형사과 분화. 개화파는 문호열자라는 파죠. 통상 개화론에 대두됩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외국 문물 수용을 통한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외국 문물 수용을 통한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 형성은 박규수 등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호, 김홍직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이 개화 정책에 참여합니다. 외국 문물 수용을 통한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외국 문물 수용을 통한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 형성, 박규수 등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영호, 김홍직 등 젊은 양반 자제들이 개화 정책에 참여합니다.
박교수가 영향을 좀 미친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김옥균이랑 박영우, 김웅집 등 젊은 양반들이 개화 정책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또 이어주셨네요. 개화파의 분화 시기 이모군란을 전후로 바뀌었구나. 시기 이모군란을 전후할 시기. 하긴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이모군란이 하자마자 충성대학원이 재집권했으니까. 개화 방법과 속도,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나눈 거구나. 온건개혁파는 김용식, 김홍집, 어윤중,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영우, 홍영식, 서광범 등이 있습니다. 이름 외워야 되나요 혹시? 윤윤홍. 가운데 글자가 윤윤홍이 아니면 급진이야. 윤윤홍은 온건개혁파. 짠.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한 점진적 개혁. 이게 바로 윤윤홍.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고요.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계속 중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양모운동 따라하자라는 건데.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영우, 홍영식, 서간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급진적 개혁, 문명개화론, 청의 내정 간섭과 4대 외교에 반대한다. 통상개화론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 통상개화론. 북학사상을 개성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초기 개화사상가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의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고요. 문명개화론 같은 경우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술 말고 사상, 제도 싹 다 받아들이자 이거였군요. 이게 바로 급진개혁파. 이모군란을 계기로 문제 풀기.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이 아니라 이제 다음은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고요. 김홍집 등은 청의 양모운동을 개혁으로 모델로 삼고 김홍집이 있는 그 온건개혁파. 맞아요. 청의 양모운동을 중심을 삼았던 건 온건개혁파입니다. 뭐뭐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뭐였지? 사상이랑 제도를 받아들여 서양이 문명을 완전히 그냥 사상, 제도까지 변화시키게 되니까 문명을 뒤집어 버리자. 문명개화로. 갑신정변 1884년. 자, 이모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이 후퇴하면서 급진 개혁파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왜냐면 이모군란 후에 청인 간섭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이 후퇴하고 이거 누가 집권해? 흥선대원이 재집권하면서 급진 개혁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문명, 기술, 제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느려 정책이 아주 일을 안 해.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갑신정변 일으키나요? 네, 맞습니다. 급진 개혁파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민씨 정권과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실패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었나봐요. 국제정세의 변화, 청포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일부를 철수시키고 일본의 급진개혁, 국제정세의 변화, 청나라 프랑스 전쟁을 계기로다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일본을 철수하고 청군을 일부 철수하고 일본의 급진개혁파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정변의 발발. 급진개혁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들어봤어. 민씨고관대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오종총국이랑 이거 다 그림 그려놔가지고 지도 같은 거에서 막 선생님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수업은 진짜 잘 배웠어. 장변의 발발. 근데 외우질 않았지. 개화당 정부 수립. 개혁 정강 발표. 청과의 시대관계 청산. 인민평등권 마련,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 개화당 정부 수립. 대동부장 수립은 개혁 정강을 발표하고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 인민평등권 마련,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정변의 실패. 청이 개입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남. 김옥군, 박영호 등은 일본으로 망명. 새들이 올라가네. 위에서 올라온 거다. 청강을 발표하고 청과의 시대관계 정산, 인민평등권 마련,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정변의 실패. 청이 개입하고 일본이 철수하면서 청이 개입하고 일본군들이 철수하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 아 맞아. 금방 끝났어. 갑신정변. 김옥근, 박영우 등이 일본으로 가지요. 결과 민영향 궁금하다. 청의 내정 간섭 심화. 민씨 세력 재집권하고 개화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일본이 오긴 했는데 일본이 철수했어? 3일 만에 끝날만 하네. 이거 되게 스토리가 있는데. 한성조약. 조선이 불에 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할 것과 일본인 피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합니다. 조선이 불에 탄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하고 왜?